서울 외곽 골목길.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헌책방이 하나 있다. 2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이곳의 주인은 65살 윤정화다. 이혼 후 홀로 가게를 꾸려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정화는 매일 아침 8시면 책방 문을 연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향이 뒤섞인 공간에서 라디오를 틀고 하루 종일 책을 정리한다. 손님은 많지 않다. 하루에 3, 4명 정도가 들러서 책 한두 권 사고 가는 게 전부다. 이 건물 지하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방에서 쉬녀덜빈 이서준이 살고 있다. 1년 전부터 이곳 세입자가 된 그는 정화와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거의 마주친 적이 없다. 서준은 철저히 은둔 생활을 한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며칠씩 방에만 있기도 한다. 장을 볼 때도 편의점 도시락이나 때운다. 과거에 무언가를 잃었다. 그 이후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힘들어졌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졌다. 위층에서는 정화의 발소리가 들린다.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 라디오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온다. 서준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시간을 가늠한다. 하지만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모른다. 정화도 마찬가지다. 지하에 세입자가 산다는 건 알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궁금해한 적도 없다. 월세는 계좌로 정확히 들어오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으니까 가끔 발소리가 들리거나 물 사용하는 소리가 날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다. 평소 같으면 서준이 방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뭔가 필요한 게 있었던 모양이다. 조심스럽게 지하에서 나와 1층으로 올라왔다. 책방은 조용했다. 오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 책등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준은 오랜만에 책 냄새를 제대로 맡았다. 예전에는 참 좋아했던 냄새다. 그는 천천히 책장 사이를 걸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했지만 오래된 마루가 삐걱거렸다. 한 권의 책 앞에서 멈춰 섰다. 시집이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해져 있지만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정화가 서 있었다. 둘 다 얼어붙었다. 1년 동안 같은 건물에 살면서 제대로 마주친 건 처음이었다. 정화는 지하 세입자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고 서준은 위층 집주인이 이런 분이었나 생각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서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잠깐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떨렸다. 정화는 서준을 자세히 봤다. 깔끔하게 면도는 했지만 옷이 구겨져 있고 눈가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 같은 것이 느껴졌다. 아, 지하에 사시는 분이시군요. 정화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생각했던 것보다 온화한 인상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책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많이 읽었습니다. 서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시집이 들려 있었다. 정화가 그 책을 봤다. 좋은 책이에요. 저도 가끔 읽어봐요. 그러시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준은 책을 제자리에 꽂으려 했지만 정화가 말했다. 가져가세요. 네, 그 책 가져가서 읽으세요. 어차피 팔릴 것 같지도 않고. 서준은 당황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만. 아니에요. 책은 읽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1년 동안 같은 건물에 살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서준은 흠칫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모른다. 하지만 정화의 눈빛이 따뜻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든 올라오세요. 책도 많고 차도 있으니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집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책을 펼쳤다. 한 구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위층에서는 정화가 라디오를 틀고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의 소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서준은 시집을 펼쳤다. 오랜만에 손에 잡은 책이었다. 1년 동안 지하에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새삼 깨달았다. 책장을 넘기다가 한 구절에서 멈춰 섰다.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다만 익숙해질 뿐이다. 서준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되읽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지난 2년 동안 그가 느껴온 감정이 한 줄로 압축된 것 같았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위층에서는 정화가 설거지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다음 날 오전,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시집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다. 위층은 조용했다. 정화가 아직 책방을 열기 전인 것 같았다. 서준은 시집을 들고 망설였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1층으로 올라갔다.
정화는 책상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준이 나타나자 고개를 들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책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서준은 시집을 내밀었다. 정화가 받아들며 물었다.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다만 익숙해질 뿐이다. 이 문장이요. 정화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도 그 구절을 알고 있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저도 그 구절 좋아해요. 몇 번이나 곱씹었는지 몰라요. 그러세요? 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서준은 처음으로 짧게 웃었다. 어색하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정화도 따라 웃었다. 이 문장, 오래 맴도네요. 맞아요. 시가 그런 힘이 있죠. 한 줄로 마음을 꿰뚫어 보는. 정화는 말을 하다가 멈췄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였다. 서준도 어색해했다. 하지만 싫지 않은 어색함이었다.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서준이 지하로 내려간 후 정화는 한참 동안 그 시집을 들여다봤다. 같은 구절을 좋아한다는 게 우연일까? 아니면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끌리는 문장이 있는 걸까? 그의 눈빛에서 봄 깊은 슬픔이 자꾸 떠올랐다. 하루 종일 손님은 별로 없었다. 정화는 책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구절을 생각했다. 자신도 힘들 때마다 그 문장으로 위로받았는데 지하에 사는 그 남자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저녁 6시,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책방 문을 닫았다. 집에 올라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부엌에서 유자차를 우렸다. 달콤한 향이 퍼졌다. 작은 보온병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그 시집도 함께 챙겼다. 혼자 보기엔 아까운 책이었다. 작은 봉투에 담으면서 작은 메모지도 함께 넣었다. 차가운 밤, 따뜻하게 지내세요. 정화는 지하로 내려가서 서준의 문 앞에 조용히 놓았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움직였다. 마치 선물을 놓고 가는 산타 같은 기분이었다. 서준은 30분 후에 그것을 발견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발밑에 놓인 봉투를 봤다. 보온병을 열어보니 달콤한 유자향이 퍼졌다. 메모를 읽고 또 읽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배려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시집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다른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외로움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깨끗하게 씻은 보온병을 들고 1층으로 올라갔다. 정화는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다행이네요. 밤에 추우실까봐.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정화는 서준의 얼굴을 봤다. 어제보다 표정이 한결 나아 보였다. 눈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다.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차도 있고 책도 많으니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책장을 둘러봤다. 예전처럼 책이 반가웠다. 1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혹시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책을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그날부터 서준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번씩은 1층에 올라와서 책을 보거나 정화와 짧은 인사를 나눴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워졌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다. 서준은 평소처럼 책장 사이를 걸어 다니다가 한 권의 에세이집 앞에서 멈춰섰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한참 들여다봤다. 정화가 다가왔다. 재미있는 책 찾으셨어요?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이 책, 예전에 읽으려고 샀던 건데요. 아, 그러세요? 그때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읽고 싶은 책들을 잔뜩 사놓고 언젠가는 다 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다. 정화는 조용히 들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글자가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책을 펼쳐도 그냥 하얀 종이 같고 그런 때가 있죠. 정화는 조심스럽게 맞장구 쳤다. 더 깊이 묻지 않았다. 2년 전쯤부터였나. 뭔가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중요한 걸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기분. 서준은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예전엔 책을 참 많이 만졌어요. 그땐 이런 문장들이 별 뜻 없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이네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로 꺼낸 것이었다. 은유적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정화는 서준의 옆모습을 봤다. 그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뭔가 말해주고 싶었지만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정화가 조용히 말했다. 책방을 처음 시작했을 때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거든요.
책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서준이 고개를 돌려 정화를 봤다. 지금도 그래요? 조금 나아졌어요. 책들이 친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화가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요즘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서준은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1년 동안 완전히 혼자였는데 일주일 전부터는 뭔가 달랐다. 감사해요. 정말로 제가 뭘 했다고. 그냥 있어 주셔서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화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다. 저도 감사해요.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이 이런 분이어서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책방 안에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움이요? 책 정리나 청소나 뭐든지요. 계속 방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정화는 놀랐다. 1년 동안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서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다. 뭔가 의욕 같은 게 보였다. 그럼 책 정리 좀 도와주실래요? 혼자 하기엔 양이 좀 많아서. 네, 기꺼이요. 그날부터 서준은 오후마다 1층에 올라와서 정화와 함께 일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서준은 책을 만지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정화는 혼자 하던 일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새삼 깨달았다.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서준의 마음에 닫혀있던 문이, 그리고 정화의 외로움에 닫혀있던 문이. 며칠 후 정화는 오래된 문학전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준은 옆에서 책등의 먼지를 닦아주고 있었다. 둘 다 말없이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정화가 한 권의 책에서 뭔가를 꺼냈다. 노란 빛이 바랜 엽서였다.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 나왔어요? 엽서네요. 누가 책갈피로 써놓은 것 같아요. 정화는 엽서를 뒤집어 봤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이 보였다.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무슨 내용이에요? 서준이 궁금해했다. 정화는 엽서를 들여다보며 당황스러워했다. 이거 제가 쓴 것 같아요. 20대 때. 정말요? 정화는 엽서의 글씨체를 다시 확인해봤다. 분명히 자신의 글씨였다. 젊은 시절의 서툰 글씨체였지만 틀림없었다. 어떻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화를 봤다. 평소에 차분하고 점잖던 그녀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신선했다. 읽어봐도 돼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20대 초반, 참 철없던 시절에 쓴 글이었다. 하지만 거절하기엔 서준의 눈빛이 너무 순수했다.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서준이 엽서를 받아들었다.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를 따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오늘 도서관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책 속에서 나온 주인공 같았어요. 당신이 읽고 있던 시집이 궁금해서 같은 책을 찾아봤는데. 서준이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정화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와, 정말 로맨틱하네요. 그만 읽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만 서준은 계속 읽었다.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당신의 옆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이 사랑인가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도 겁이 나서. 정말 그만해요. 정화가 엽서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준은 피하면서 끝까지 읽었다. 언젠가 당신과 함께 책방을 운영하는 게 제 꿈이에요. 당신은 시를 쓰고 저는 그 곁에서 책을 정리하고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사랑을 담아. 정화 올림. 서준이 엽서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정화를 봤다. 그녀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글이 정말 좋네요. 진짜 마음이 느껴져요. 젊을 때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었죠. 아니에요. 순수하고 예뻐요. 서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정화는 그제야 손을 내렸다. 그 준호라는 분은 어떻게 됐어요? 정화가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말도 못 걸어봤어요. 엽서도 못 줬고. 왜요? 겁이 났거든요. 거절당할까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서준은 조용히 들었다. 정화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이 엽서가 여기 있는 거군요. 못 준 편지. 그런가 봐요. 책갈피로 쓰다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서준이 엽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그런데 꿈은 이뤄지셨네요. 네, 책방 운영하는 꿈요. 혼자서라도 이뤄내셨잖아요. 정화가 깜짝 놀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맞네요. 정말로. 서준이 정화를 보며 가만히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이 엽서는 정화가 되물었다. 서준의 웃음이 너무 좋아 보였다. 20대 초반, 참 철없던 시절이었죠. 정화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웃음에 서준도 따라 웃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저도 그때 참 바보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준이 말했다. 자신의 20대를 떠올리는 듯했다. 어떤 바보 같은 일을 하셨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못 준 적이 있어요. 정말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써놓고는 결국 찢어버렸어요. 정화가 엽서를 보며 웃었다. 우리 둘 다 용기 없는 사람이었네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서준이 말하며 정화를 살짝 봤다. 뭔가 의미심장한 시선이었다. 정화도 그것을 느꼈는지 조금 어색해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럴까요? 네, 적어도 지금은 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1년 전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정화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저도 서준 씨 덕분에 많이 웃게 됐어요. 둘은 잠시 서로를 봤다.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책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손님이 들어온 것이다. 둘은 재빨리 자리를 정리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이 남아 있었다. 정화는 그 엽서를 조심스럽게 책 사이에 끼워 넣었다. 20년 전의 설렘이 지금의 설렘과 만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정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책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서준도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다. 어제 엽서 이야기를 나눈 후로 둘 사이의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다. 그런데 오후 4시쯤 책방 앞으로 한 남자가 지나갔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잠깐 책방 유리창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지나갔다. 정화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준이 그것을 눈치챘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다. 뭔가 놀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 정화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서준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화는 일찍 책방 문을 닫았다. 평소 같으면 서준과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먼저 올라가 볼게요. 피곤해서요. 네, 푹 쉬세요. 서준도 지하로 내려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분명히 뭔가 있었다. 밤 10시쯤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다. 서준은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나 발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너무 조용했다. 이상했다. 서준은 망설이다가 1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섰다. 정화 씨,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정화 씨,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정화는 보이지 않았다. 서준이 안으로 들어서자 부엌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정화가 식탁 의자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서준은 당황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다가가야 할까? 그냥 나가야 할까? 정화 씨. 정화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서준을 보자 더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어떻게, 왜 올라오셨어요? 소리가 나서. 괜찮으신가 해서요. 정화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미 다 보인 상황이었다. 죄송해요.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정화 옆 의자에 앉으려다가 망설였다. 앉으셔도 돼요. 정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이 옆자리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정화는 간간히 코를 훌쩍이고 서준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었다. 전 남편을 봤어요.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15년 만에요. 책방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서준은 조용히 들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하죠. 그럴 만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정화가 고개를 떨궜다. 근데 막상 보니까 그때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혼자 남겨졌을 때의 그 기분이. 서준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들어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화가 계속 말했다. 마치 그동안 쌓인 것들을 털어놓는 것 같았다. 책방 시작한 것도 그냥 뭔가 해야겠어서였어요. 하루하루 버티려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가요? 전 그냥 하루하루 버텨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책방도 혼자 꾸려온 것도 다 대단한 일이에요. 정화가 서준을 봤다. 그의 눈빛이 진심 어린 것 같았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서준이 말했다. 정화가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혼자가 되는 기분. 저도 알 것 같아요. 서준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화는 그가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겪었다는 걸 느꼈다.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혼자구나 하고. 정화의 목소리가 또 떨렸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잖아요. 서준이 말했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책방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화가 서준을 봤다. 맞아요. 요즘에는 혼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은 서로를 봤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정화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위로의 말을 하지도 괜찮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화의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 오늘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다행히. 정화가 작게 웃었다. 서준도 따라 웃었다. 이제 좀 괜찮아요. 고마워요. 옆에 있어 주셔서. 언제든지요. 서준이 일어섰다. 푹 쉬세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잘 자요. 서준이 내려간 후 정화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다. 지하에서도 서준은 생각하고 있었다. 정화의 아픈 마음이 자꾸 떠올랐다. 자신도 그런 아픔을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깊어졌다는 걸 느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다. 정화는 평소대로 책방을 운영했고 서준도 여전히 오후마다 올라와서 도와주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보다 따뜻해졌다. 정화는 그날 밤 서준이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준 것을 계속 생각했다. 위로의 말을 늘어놓지도 않고 괜찮다고 억지로 달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준도 마찬가지였다. 정화의 눈물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오후부터 비가 올 것 같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오늘은 일찍 끝내는 게 좋겠어요. 비 온다고 하던데. 정화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럴까요?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막상 정리를 하고 나니 헤어지기 아쉬웠다. 둘 다 그런 기분이었지만 말로 하지는 않았다.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준이 지하로 내려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세져서 본격적인 소나기가 됐다. 정화는 2층 거실에 앉아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왠지 마음이 허전했다. 평소 같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는데 요즘에는 좀 달랐다. 문득 서준 생각이 났다. 지하에서 혼자 이 비 소리를 듣고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정화는 냉장고를 열었다. 맥주 2캔이 들어 있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는데 며칠 전에 왠지 사둔 것이었다. 망설이다가 맥주 2캔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다. 서준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갑자기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다. 서준 씨, 저예요. 네, 잠깐만요. 서준이 문을 열었다.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책을 읽고 있었던 모양이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맥주 한잔 하실래요? 비도 오고 해서. 정화가 맥주캔을 보여줬다. 서준이 놀란 듯 봤다. 저한테요? 네, 혼자 마시기는 좀 그렇고. 괜찮으시면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지하방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다.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내랑 공간이네요. 정화가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그랬다. 좁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둘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맥주를 따서 건배했다. 건배, 뭘로 할까요? 정화가 물었다. 비 오는 날? 좋네요. 비 오는 날의 건배. 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둘 다 한 모금씩 마셨다. 맥주 자주 드세요? 가끔만요. 예전에는 자주 마셨는데요. 서준이 창밖을 봤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예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바쁘게 살았어요.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힘들었겠어요. 그땐 그런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서준이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근데 어느 순간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중요한 걸 잃어버렸거든요. 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화는 더 묻지 않았다. 지금은 어때요? 여기서 지내는 게 좋아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서준이 정화를 봤다. 정화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그냥 있어 주셔서요. 둘은 잠시 서로를 봤다. 비소리만 들렸다.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화가 말했다. 어떻게요? 혼자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랜만에. 저도 그래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동안 정말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서준 씨가 오고 나서는 정화가 말을 멈췄다.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였다. 저도 2년 동안 혼자였어요. 진짜 혼자. 서준이 말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었고, 말하는 것도 싫었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지금은요? 정화 씨와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정화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도요. 둘은 또 한 모금씩 마시며다 맥주를 잔에 덜어 건네주고 들었다. 혹시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날엔 저도 괜찮을까요? 정화가 서준을 봤다.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정화는 창밖비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웃었다. 이 나이에 감정 들키면 좀 부끄럽지만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서준의 눈이 커졌다. 정화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란 것 같았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비가 더 세게 내렸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음이 조용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저도 정화 씨가 보고 싶었어요. 매일. 서준이 말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정화 씨 생각이 나요. 정화의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이상한 건 아니죠. 이 나이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감정을 알 것 같아요. 둘은 맥주를 다 마실 때까지 계속 얘기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비는 밤새 내렸고 두 사람의 마음도 그 비만큼 촉촉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다. 늦었지만 진실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이후 뭔가 달라졌다. 서준과 정화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갑자기 어색해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1층으로 올라왔다. 정화는 책방 문을 열면서 그를 봤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일찍 깼어요. 둘 다 어젯밤 일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정화가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서준은 책장을 정리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가짐이 달랐다. 이제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느낌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엮여갔다. 서준은 아침마다 1층에 올라와서 정화와 함께 책방을 열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함께 책을 정리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일주일 후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화 씨, 혹시 제가 지하에서 계속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왜요? 갑자기? 이렇게 매일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정화가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 서준이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게 안쓰러웠다. 2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 정리하면 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준이 놀란 듯 봤다. 어차피 혼자 살기엔 2층이 너무 넓기도 하고. 정화가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괜찮으실까요? 같은 층에서 지내는 거. 전 좋아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서준의 대답에 정화도 웃었다. 그날부터 둘은 2층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쌓여있던 물건들을 치우고 벽지도 새로 발라주었다. 작은 침대와 책상도 들여놓았다. 일주일 후 서준은 지하에서 2층으로 이사했다. 짐이 많지 않아서 하루 만에 끝났다. 어때요? 이 방. 정화가 물었다. 훨씬 좋아요. 창문도 있고 햇빛도 들어오고. 서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아늑했다. 밥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편의점에서 사 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드세요. 정화가 말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낫잖아요. 그날 저녁부터 둘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화가 요리하면 서준이 설거지를 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맛있어요. 요리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니까 재미있어요.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책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기도 했다.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도 했다. 멀리 가지는 않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다른 책방을 구경하러 갔다. 여기 책방도 좋네요. 서준이 말했다. 우리 책방이 더 좋은데요? 정화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책방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맞아요. 우리 책방이 최고죠. 서준도 웃으며 따라했다. 어느 날 정화가 책방 옆 공간을 보며 말했다. 여기에 작은 찻집을 열면 어떨까요? 찻집이요? 네. 책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요. 서준이 그 공간을 살펴봤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고 손님들 응대하거나 차 만드는 일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은 그날부터 찻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떤 차를 팔지,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함께 의논했다. 한 달 후 작은 찻집이 문을 열었다. 책과 차라는 이름의 조그만 공간이었다. 정화는 책방을 관리하고 서준은 찻집을 담당했다.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서준은 긴장했다. 2년 만에 처음 하는 접객이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화가 옆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내줘서 용기가 났다. 차 추천해 주세요. 유자차 어떠세요? 직접 우린 거예요. 좋네요. 손님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서준도 뿌듯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고 둘은 함께 정리를 했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정화가 말했다.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서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정말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정화가 말했다.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런 생활. 이제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함께 얽혀 있었다. 함께 밥을 짓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었다. 특별한 선언이나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다. 지하에서 위층으로 올라간 공간의 이동이 곧 관계의 진전이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벽이 없었다. 석 달 후, 정화는 지역 도서관에서 북토크 행사를 열게 됐다. 작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 떨려요. 이런 거 처음이라서. 정화가 행사 전날 밤 서준에게 말했다. 잘하실 거예요. 정화 씨만큼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준이 격려해줬다. 같이 가주실 거죠? 당연하죠. 제일 앞자리에서 응원할게요. 다음 날 오후 도서관 강당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 책을 좋아하는 지역 주민들이었다. 정화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책방을 시작하게 됐는지,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책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책은 단순한 종이와 글자가 아니에요.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죠. 저에게 책방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객석에 앉은 서준은 정화를 바라봤다.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감사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책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화가 잠시 객석에 서준을 봤다. 둘은 눈이 마주쳤다. 한 권의 시집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같은 구절에 감동받는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정화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눴다. 서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다. 정말 좋은 이야기였어요. 책방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정화도 뿌듯해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정화와 서준만 남았다. 어땠어요? 정화가 물었다. 훌륭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행이에요. 너무 긴장해서.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둘은 도서관을 나와 책방으로 돌아갔다. 저녁을 먹고 하루를 정리하려고 할 때였다. 잠깐만요. 서준이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다. 이거 정화 씨께 드리고 싶어서요. 그가 내민 것은 깔끔하게 포장된 시집이었다. 정화가 처음 그에게 빌려준 바로 그 시집이었다. 이건 제가 빌려드린 책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특별한 걸 추가했어요. 정화가 시집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서준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이서준이 윤정화에게 당신은 내 마지막 문장이자 가장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정화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서준 씨, 2년 전에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쓰던 글도, 만나던 사람들도, 심지어 저 자신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정화 씨를 만나고 다시 찾았어요. 글을 쓰고 싶은 마음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정화가 고개를 들어 서준을 봤다.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잠시 어디엔가 보관해뒀던 거였나 봐요. 정화 씨가 그 열쇠를 찾아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화가 말했다.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서준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서준이 정화의 손을 잡았다. 우리 계속 함께 할까요? 함께해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다. 법적인 결혼은 아니어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좋아요.
이 책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네요. 정화가 시집을 꼭 안았다. 그날부터 그들은 서로를 발녀라 부르기 시작했다. 남편, 아내라는 말보다 더 어울렸다. 인생의 동반자, 마음의 반려. 다음 날부터 책방 입구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었다. 책과 차, 정화와 서준이 함께 만드는 공간.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부부로 여겼다. 굳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 노트에 뭔가 적고 있는 걸 정화가 봤다. 뭘 쓰세요? 일기요. 오랜만에 써보고 싶어서. 어떤 내용이에요? 서준이 노트를 보여줬다. 오늘도 정화와 함께한 하루. 우리에게 남은 게 한 문장뿐이라 해도 함께 써내려갈 것이다. 정화가 미소 지었다. 예쁜 문장이네요. 우리 이야기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이 든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깊고 진실했다. 시집 한 권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한 권의 인생이 되어 있었다. 함께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